며칠 전에 멀리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계신 구독자분께서 제게 메일을 한 통 보내오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솔직히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현지에서 생활해오신 교포분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내용들로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인터넷이나 아주 가끔 TV를 통해 간간히 듣는 해외 소식으로는 절대 접할 수 없는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끔찍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한편으로 고맙기도 한 것이 마치 북극은 춥고 사막은 더운 곳이다 와 같이 일종의 아주 당연한 상식처럼 우리들의 의식에 지난 세월 깊숙이 자리 잡아버린 유럽과 서양은 선진국이고 또 백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선진 시민들이라는 믿음, 아시아인들은 그들에 비해 열등한 민족이며 고로 우리 한국도 유럽의 대표 국가들에 비해서 일종의 2등 국가이고 열등한 민족이라는 믿음에 대해 이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당히 긴 글이 담긴 메일이었고 그만큼 제게 하신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중 추려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살고 계신 교포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지 교육기관에 출강을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께서 그동안 유럽에 살면서 가장 적응이 안 되고 또 현지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단순히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닌 그런 일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잡히지만 않는다면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서는 도둑질이 일상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프랑스에서는 소매치기도 일종의 전문직으로 분류할 정도로 그들이 뽐내는 그 대단한 건물들만큼 아주 유려한 역사를 자랑하는 기술직입니다.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 그 절반 정도는 실제로 가방이나 지갑을 도둑 맞았거나 또는 거의 도둑 맞을 뻔한 아찔한 이야기거리 한두 개씩은 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도둑질은 그곳 현지의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면 지갑과 함께 여권을 잃어버린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로 항상 긴 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예쁜 여자들 몇 명이서 둘러싸고는 유니세프 같은 거 설문하고 서명해달라고 해놓고는 그 내용 듣고 사인하며 그리고 여자들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뒤에서 다른 일당이 몰래 지갑을 훔쳐가는 경우인데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핸드폰 꺼내들고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그걸 낚아채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도 홍대나 강남역에 가서 쓸데없이 지나가는 외국인들 붙잡고 Do you speak English와 같은 아주 식상한 멘트와 함께 말을 걸지 않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불 밖 세상은 다 위험합니다. 집 밖은 더 그렇고 한국 밖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절대 믿으면 안 되며 특히 Do you speak English가 들리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구독자분은 파리가 아닌 오스트리아 빈에 계시는 분이지만 이분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제 경험 또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거의 전 유럽이 사실 파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모두 잠재적 도둑으로 간주하며 사는 삶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노멀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되게 이상한 겁니다. 메일과 함께 한 장의 사진도 같이 도착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작년 9월에 오스트리아 빈시 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들이 생필품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2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약 33,000원짜리 쿠폰을 시민들에게 우편을 통해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쿠폰이 발송된 이후부터 도시 곳곳의 대부분 아파트들에서는 쿠폰을 훔쳐가는 사람들에 의해 우편함이 뜯겨져 부서져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한 시민들 중 누구 하나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빈번한 소매치기와 도둑질에 대해서도 아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의 부주의를 탓하는 의식이 더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께서는 유럽인들의 이런 기괴한 시민의식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반추하여 일종의 해석과 결론을 내려보셨는데 그건 자유에 대한 그들의 어설픈 철학으로 보았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유와 방종 사이에 놓여진 그 위험한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일을 통해 제게 이야기하시며 크게 화를 내셨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유럽인들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점이었는데, 또한 자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나라나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개인적 자유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시킨다고 해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경우를 보며 자유가 사라진 후진국 내지 또는 전체주의식 민주주의를 가진 일종의 미개한 사회라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딱히 반박하거나 욕을 할 필요도 없이 웬만큼 멍청하거나 개념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처럼 나오기 힘든 수준의 거의 슬픔과 무서움이 동시에 느껴질 정도로 진짜 무식한 생각인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그쪽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사고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정부 통제에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아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에 따라 매일매일 거의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검사 시스템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들과 인력들, 그리고 국가의 의료보험 체계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너무도 원시적이어서 일단 걸리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며 쿨함의 기준이고 선진국의 모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게 구독자분께서 제게 전하고 싶어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글 말미에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교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에 대해 진심을 다해 반복해서 피력하셨습니다. 본인이 보실 때에는 어쩌다 보니 겉만 선진국인 유럽의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흉내만을 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되어버린 점, 그것도 그 끔찍했던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버텨내고 전쟁까지 겪은 후 다시 IMF를 통해 나라 부도까지 겪어가며 이뤄낸 것을 생각하면 본인이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며 자랑스럽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고마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에게도 배울 점을 찾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교훈을 찾아야만 이후의 발전이 있듯이 이 코로나의 순기능을 하나 꼽아보자면 그동안 국가적 마케팅과 인터넷 이전 시대에 자리 잡은 국가들 간 서로와 서로의 진짜 모습에 대한 정보의 부재, 그리고 각 국가들의 경쟁력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드디어 거쳐지며 각자의 실제 모습들이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좋을 땐 누구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를 닥쳐 직접 싸워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호랑이인지 아니면 쥐새끼인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어리다면 더 그럴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커다란 어려움을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이며 또 안전하고 지혜롭고 야무진 국가인지, 또 우리 국민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진 진정한 선진국 국민들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겸손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자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특히 단점과 함께 자신이 가진 장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자만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어려움 가득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귀한 지식이자 자아 성장의 필수 원동력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덩치만 크고 시끄럽게 지저대는 들개들에 둘러싸인 호랑이의 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생활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떤 태도로 극복해 나가고 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켜내가며 해치고 뚫고 나가는지를 스스로 지켜보는 과정에서 바로 내가 호랑이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어쩌면 지금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호랑이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멀리 오스트리아에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신 KGA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